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. 운전 중 잠깐의 부주의가 교차로에서의 사고로 이어졌습니다. 지난 5일 대전의 과학공원 내거리, 빨간불이라 차들이 멈춰있는 상황인데요. 갑자기 검은색 차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질러갑니다. 그 바람에 직진하던 차의 옆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 차량은 그대로 전도됐는데요.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느라 신호를 착각했다는 게 사고의 이유였습니다.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를 신호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금은방을 찾은 손님의 수상한 행동이 포착됐습니다. 김해의 한 금은방, 한 남성이 목걸이와 팔찌를 주인에게 건네받아 차봅니다. 남성은 귀금속을 찬 상태로 거울을 보며 커피까지 여유롭게 마시는데요. 잠시 후 남성은 주인에게 쓰레기를 버려달라더니 귀금속을 찬 상태로 주랭랑을 칩니다. 훔친 귀금속은 무려 400만 원어치. 남성은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는데요. 경찰은 이 남성을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도로 위에서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. 뭐냐? 뭐야? 따그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점박이 말을 탄 남성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습니다.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히 도로를 질주하는데요. 도심 한복판에서 말을 타는 모습을 본 시민들은 어리둥절한 반응. 그러나 여전히 말을 타고 도심을 달린 남성의 정체는 베일에 쌓인 상황입니다. 경찰은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말을 타고 도로를 달려도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 병원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사가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.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의 의료계 은어인 태움. 지난해 2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태움 문화를 알린 박선욱 간호사가 1년여 만에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. 충분한 교육과 지원이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게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인데요. 박 간호사가 떠난 지 1년이 지난 후에도 현장에서는 태움 문화가 여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. 인력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. 네, 이 사건은 지난해 2월에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 이제 병원 내 이제 괴롭힘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제 간호사 얘기인데 지금 보면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을 했다는 소식인데 어떻게 된 건가요? 그러니까 공단에 유족급여하고 장의비 같은 것을 청구를 한 겁니다. 산재가 산업재해라고 하면서. 그래서 공단의 판단은 불과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고 이게 숙련되지 않은 신입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병원 측에서 그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보니까 워낙에 예민한 성격이었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로가 너무 심한 나머지 우울증까지 시달렸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다. 그러므로 이 부분은 산재가 인정이 된다라고 봤는데 다만 말씀드린 과정에서 이게 직접적으로 태움이라고 하는 누군가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극단적인 선택한다라고까지 인정한 건 아니에요. 병원이 제대로 이 업무 체계를 갖추지 못해서 힘들어서 좀 극단적인 선택한 건 맞지만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간호사들 중에 누군가가 이 사람을 괴롭혔다는 것까지 인정한 건 아닙니다. 네, 그러니까 뭐 괴롭힘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병원의 어떤 환경의 문제가 극단적인 상황이었다. 그러니까 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라는 건데 병원 내 그만큼 힘든 환경이라고 하는 표현, 태움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한 거란 말이죠. 그렇죠. 지난해 발표된 간호사 인권 침해 실태 조사를 보면요. 간호사의 40.9%가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간호사의 평균 근속 연수가 5.4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더욱이요. 1년도 안 돼서 이직하는 간호사가 평균 33.9%에 달한다고 합니다.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네, 병원 내 어떤 열악한 환경에 의해서 숨졌을 경우에 그것을 이제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판례가 나왔습니다. 사건 상담실로 갑니다.